자, 5월 2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jQuery 보고 있고요. 오늘 진행할 순서는 HTML하고 CSS를 제어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언제라고 하는 주제를 갖는 이벤트 처리라는 걸 봤었죠.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뭘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차례예요. 자, HTML 속성을 제어하기 전에 몇 가지 부가적인 함수들도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HTML 요소를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특정 요소가 부모 태그 안에서 갖는 인덱스 번호를 리턴해요.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샵 헬로라고 하는 애가 id 값으로 접근하니까 이거라고요. 얘가 부모 태그, 이 div 안에서 몇 번째이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1이 리턴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점 커런트 타겟.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때는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지난 시간 예제에서는 얘가 굳이 왜 쓰여야 되나 하는 의문이 좀 있었을 거예요. 코드를 볼게요. 자, 이렇게 버튼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얘네들한테 이벤트를 일일이 하나씩 걸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CSS 처리할 때도 클래스 속성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씩 주죠. 그것처럼 jQuery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제어할 수 있어요. .btn 그러면은 클래스 속성이 btn인 애들이죠. 그리고 이벤트를 걸어서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클릭하더라도 이 안이 동작을 해요. 자, 근데 얘는 만약에 수정, 삭제, 그 다음에 쓰기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기능이 다르다고 하면 이 중에 어떤 걸 눌렀는지 구별을 해야 여기에 적합한 기능들을 동작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개, .btn은 이 세 개를 동시에 지정하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이거를 클릭했다. 그럼 그때 이 .current 타겟은 사용자가 클릭한 하나를 의미해요. 이게 이 케이스랑은 확연히 다른 거죠. 뭐 A 태그가 있는데 id가 헬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달러 샵 헬로 .on 클릭. 지금 이 경우는 id 값은 어차피 고유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샵 헬로라고 하는 거는 HTML 페이지 안에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요. 이때는 샵 헬로도 이거 하나고 얘를 클릭했을 때 2점 커런트 타겟도 이거니까 이렇게 하나의 대상한테 이벤트를 걸었을 때는 요거랑 요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이벤트를 동시에 처리할 때는 사용자가 이벤트를 발생시킨 딱 하나를 식별하기 위해서 선택자 방식의 접근과 2점 커런트 타겟이 확연히 구별이 돼요. 그래서 2점 커런트 타겟은 이럴 때 사용을 하고요. 오늘 예제들 중에 이런 것들이 다수 나올 거예요. 자, jQuery로 HTML의 속성을 제어하고 싶다. 첫 번째, 일단은 용어. 우리가 태그라고 부르는 것과 속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태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성 이름의 네 글자를 따서 함수가 ATTR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 어떤 속성 이름을 지정하면은 현재 이 속성에 적용되어 있는 값을 반환받아요. 앞에는 let이건 const건 바건 상관없어요. 네, 지금 여기는 바로 돼 있는데 웬만하면은 let이나 const를 쓰시는 게 좋다 그랬죠? 어떤 대상한테 ATTR하고 속성 이름과 값을 지정하면은 해당 속성의 값을 이걸로 바꿔요. 만약에 속성이 없으면 강제로 속성을 만들어주고요. 속성이 있다면 값을 바꿔버려요. 한꺼번에 여러 개 속성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ATTR 안에 JSON으로 여세요. 그래서 속성 콜론 값, 속성 콜론 값 이런 식으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속성 이름에 공백이나 빼기 기호가 포함됐다면 JSON 방식에서는 따옴표로 넣으셔야 돼요. 따옴표를 벗길 때는 속성 이름에 빼기 기호나 띄어쓰기가 있으면 인식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마 퍼블리싱 과정에서는 이 속성 거의 안 쓸 거예요. HTML5에서 신규로 추가된 건데요. 데이터 빼기로 시작하는 속성들은 코딩하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 속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속성이 없어요. 헬로 월드라는 속성이 없는데 제가 만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끌어다 쓸 변수 값을 HTML에 숨겨놓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id 값을 통해서 샵바라고 하면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이죠. 점 데이터의 헬로. 그러면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을 끌어다가 리턴해요. 샵바의 데이터 헬로라고 하면은 헬로라는 속성을 만들면서 값을 넣어줘요. 있으면 바꾸고요.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쓸 일이 좀 많은 속성인데 디자인적인 기능은 1도 없는 특성이기 때문에 퍼블리싱 단계에서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속성 제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ATTR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SS 속성 제어. 아까 ATTR 함수 용법 기억하시죠? 함수 이름만 CSS로 바꾸시면 돼요. 자, 샵바 CSS 속성 이름. 그러면 이 속성 값을 꺼내옵니다. 샵바 CSS 속성 이름 값. 그럼 값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속성 이름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CSS 속성 이름을 다 넣으시면 돼요. CSS가 정리가 안 되면 여기부터 막혀요. 자, 한꺼번에 여러 개 속성 사용할 때는 JSON 형태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코딩하면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CSS랑 비슷하게 생기니까 여기 세미콜론 찍는 경우예요. 세미콜론이 아니고 쉼표예요. CSS를 제어할 때는 사실 속성 하나만 갖다가도 어떤 임팩트를 주기 힘들잖아요. 한꺼번에 여러 개 속성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코딩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엄청 코드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클래스 단위로 만들어 놓고 클래스를 통째로 넣었다 뺐다 합니다. CSS 클래스요. 만약에 .hello 라고 하는 CSS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다면 여기에다가 hello라고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이름의 클래스가 얘한테 적용이 돼 있으면 true, 적용돼 있지 않으면 false. has 클래스잖아요. 이런 이름의 클래스를 갖고 있느냐를 검사하는 거예요. add 클래스. 바라는 선택자가 지정하는 대상한테 클래스를 강제로 추가합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추가하고 싶으면 띄어쓰기로 구별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id가 아니라 .바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이 여러 개한테 지정된 클래스를 동시에 다 넣어줘요, 한꺼번에.
jQuery 코딩 하시면서 항상 유념하실 게 이게 id로 접근하면은 단 한 개지만 선택자가 클래스 방식이면은 n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n개의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동시에 제어할 수도 있다는 거. remove 클래스, 지정된 클래스를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이 코드를 A라고 합시다. 적용하고자 하는 클래스는 스몰 a라고 합시다. 자, if A라면 이 클래스를 갖고 있다면 조건이 true니까요. 스몰 a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다면 얘를 넣어서 제거해라. 그렇지 않다면 얘를 넣어서 적용해라. 이렇게 if문을 넣으면은 클래스를 온오프 처리하는 것처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겠죠. 이게 귀찮대요. 그래서요, 토글 클래스. 얘를 한번 호출할 때마다 지정된 클래스가 있으면 빼고 없으면 넣어요. 온오프를 자동으로 해준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내용이 조금 수정돼야 될 게 좀 보이네요. 일단은 여기 클래스 적용하는 것까지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료 한번 수정해서 다시 배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HTML 제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미지도 배포해야 되는 이걸 깜빡했구나. 자, 설명 쭉 한 다음에 자료 한번 다시 배포할게요. 자, 일단은 실행 결과부터 좀 봅시다. 자,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들이 눌러졌을 때 각 버튼에 표시되는 문구를 바꿀 거예요. 여기에 클릭하세요라고 나오고 있죠? 얘를 누르면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 번 클릭하셨습니다로 바꿔요. 자, 누를 때마다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거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바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3개가 있어요. 각각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각각 지금 이거 보면 제각각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위에 코드랑 아래 코드의 차이를 볼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녀석은 id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3개는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몇 번 클릭됐다라는 숫자 값을 표시 아까 했었잖아요. 그 숫자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카운터라는 이름의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들었어요. 싱글이라는 이름으로 1, 얘는 얘를 누른 횟수고요. 멀티라는 이름으로 3개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씩 적용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샵 싱글 얘죠? 얘를 온 클릭했을 때 그러면은 얘를 누르면 여기가 동작을 해요. 자, 카운터.싱글을 1 증가시킵니다. 그럼 0에서 여기서 플러스 1 하니까 1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2점 커런트 타겟, 2점 커런트 타겟이라고 하는 건 클릭된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스스로한테 HTML은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요. 자, 카운터.점 싱글을 이제 1 증가했으니까 1이 됐을 거 아니에요. 1 하고 플러스 번 클릭하셨습니다. 한 번 또 누르면 얘가 플러스 1이 또 되니까 그때 2 되겠죠. 그럼 두 번 클릭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할 때마다 이 변수를 1씩 증가시키면서 올라갑니다. 자, 첫 번째 버튼은 쉽죠? 여기가 바가 아니라 웬만하면은 렛이나 콘스트로 쓰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달러 펑션이 들어가 있는데 바디 태그 닫기 직전에 있는 경우에는 이 달러 펑션 값 안 넣어도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예제 보세요. 클래스 달러점 멀티라고 하면은 이 세 개를 동시에 가리키는 거예요. 얘한테 온 클릭이라고 이벤트 걸면 이 셋 중에 뭘 클릭할 때 여기가 동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점 멀티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 세 개를 동시에 가리키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용자가 클릭한 하나를 특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 2점 커런트 타겟은 사용자가 클릭한 그 단 하나를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2점 커런트 타겟은 선택자가 복수 지정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선택자가 복수 지정을 할 때는 얘가 굉장히 강력해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된 항목을 가져와요. 얘를 클릭했다고 치자고요. 커런트.점 인덱스는 부모 태그 안에서 자기가 몇 번째 거인지 인덱스 번호를 가져온다 그랬죠. 그럼 이것이 지금 0, 1, 2 중에 하나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가운데 거를 클릭했다라고 가정하니까 현재 1이겠죠. 이거를 카운터.점 멀티 배열이잖아요. 0번째, 1번째, 2번째죠. 이 인덱스 값 받아온 거를 요 배열의 인덱스로 씁니다. 그럼 여기가 되겠죠? 배를 1 증가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는 아까 클릭한 자신이에요. 커런트한테 HTML로 버튼 IDX 1은 0번 클릭됨 혹은 1번 클릭됨 이런 식으로 요 배열의 값을 1씩 증가시켜서 가져오겠죠. 여기서 증가시켰잖아요. 자, 요 예제의 포인트는 커런트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이벤트를 발생시킨 하나를 찍어낸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객체 중에 인덱스라는 함수 호출하면 부모 태그 안에서 자기가 몇 번째 건지 가져온다. 그거는 일반적인 배열의 인덱스와 일치한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달러 펑션이 있는 거를 못 봤었어 갖고 지금 설명하면서 이미지로 다시 한번 뜨면서 다시 전달할게요. 설명 다 끝나고 나면 코드 한번 다시 배포할게요. 이게 계속 예제들을 직접 만드는 거다 보니까 만들 때 못 보고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조금 보이는 것들이 걸어 있어요. 여기도 코드가 조금 올드하게 돼 있네요. 자, 자, 다음 예제 실행부터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표시하고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가운데 큰 게 하나 있고 밑에 쪽에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있는데요.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 CSS 설명은 생략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되게 많은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의외로 적어요. 여기는 플렉스도 안 썼네. 그냥 플루트 썼네. 요즘 저도 플렉스 쓰는 거에 맞들여갖고 플루트 들어간 거 있으면 왠지 좀 불안하더라고요. 자, 썸네일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를 클릭했습니다. 요 이미지죠. 얘네한테 썸네일이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 중에 사용자가 뭘 클릭할지는 몰라요. 일단 얘라고 칩시다. 자, 그럼 사용자가 이거를 클릭하면 이벤트 자체는 이 6개 중에 뭘 클릭해도 여기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이걸 클릭했다고 칩시다. 그럼 사용자가 클릭한 자신한테 src 속성 값을 뽑아서 반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을 뽑아서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사용자가 클릭한 항목에 src 속성 값을 뽑아서 가져와요. 그러면은 이 값을 뽑아서 변수에다 넣는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거를 위쪽에 보면은 id가 타겟인 이미지 태그가 하나 있어요. 이게 위에 있던 그 큰 이미지예요. 밑에 요게 밑에 조그맣게 있던 애들이고. 얘가 타겟이에요. 요 img라는 변수는 클릭한 항목의 src 값이죠. 자, 타겟한테 src 속성에다가 얘한테 src 속성에다가 뽑아온 값을 넣어줘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거 클릭하면 여기 있는 src 속성을 얘한테 넣으란 얘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게 바뀌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코드로 문장을 만든 걸 해석한다라고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CSS 제거 처리입니다. 아, CS 잠깐만요. 이게 호버가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온. 네. 3번부터는 제가 예제 확인을 좀 해야겠네요. 일단은 요거 두 개만 먼저 배포할게요. 이제 저는 설명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실습할 때 CSS 코드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자, 단톡방에 1, 2번 예제 다시 보내드렸어요. 파일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첫 번째 드린 이 파일에서는요, 그 PDF 파일만 건지시고 나머지는 지우세요. 예제 파일들은 제가 건 바이 건으로 다시 배포할 테니까요. 여기 3번, 두 번째 보낸 파일에서 1번, 2번 예제 이것만 확인하시고, 이미지 파일 리소스도 제가 다시 요번에 img도 같이 넣어서 드렸으니까 얘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개당 10분씩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두 개니까 20분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8시에 만납시다. 자, 다음 예제는 요건데요.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효과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단지 이미지를 바꾸고 있지만 CSS로 호버 효과 줘도 상관없기는 해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로 마우스 올라갔을 때 그림을 바꾸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경된 코드를 제가 잘못 적용해 놨고 여기서 아까 잠깐 막혀서 다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목록 정의 메뉴라고 하는 얘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 걸었어요. 그럼 가로축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플렉스라고 하면은 부모가 이 UL 태그가 가로축으로 브라우저 폭을 가득 채워요. 근데 인라인 플렉스는 딱 내용만큼만 넓이를 가져가요.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 코드를 보면은 목록 정의 태그는 전체적으로 그 배치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벤트가 적용되는 주체는 요 단위예요. 이미지 단위들. 이미지 적용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보면은 이미지 폴더도 제가 새로 봤어요. 평상시에는 요 이미지가 나오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미지를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이미지 파일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일 이미지고요. 데이터 오버라고 하는 거는 변수 값을 숨겨놓는 용도라 그랬죠. 얘가 마우스 올라갔을 때 보여질 이미지예요. 얘는 실제로 비주얼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SRC 속성 값을 뽑아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여기 있는 값을 뽑아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그럼 그림이 바뀌겠죠. 그럼 여기가 jQuery on이 되고 여기는 그냥 jQuery가 되겠죠. 그러고 있다 마우스 커서가 빠져나가면 다시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 있던 값을 일로 넣어줄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럼 이거를 점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는 애들한테 모두 걸었는데 구현 방법이 일단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가 마우스 엔터고 빠져나왔을 때가 마우스 리브예요. 여기 달러 펑션 또 들어가 있네. 실습할 때 달러 펑션은 안 넣으셔도 돼요. 자, 달러 아이템 온 마우스 엔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코딩을 한다. 이게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 동작하는 거고요. 그럼 마우스가 빠져나왔을 때는 마우스 리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jQuery는 아까 ATTR이랑 CSS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가지 객체한테 같은 함수를 쓰면서 안에 내용물이
달라지면은 얘네들을 제이슨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케이스 1번이 아래 거예요. on 함수 호출하면서 제이슨을 열어요. 그러면 마우스 엔터 콜론 펑션. 제이슨은 이름 콜론 값이죠. 그 다음에 콤마죠. 그러니까 이름 콜론 값 대신에 함수 콤마. 여기서 이 콤마 빼먹어서 오타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이름 콜론 함수. 그러면 마우스 들어갔을 때 여기를 하고 마우스 빠져나올 때 여기를 하죠. 자, 근데 이제 봅시다.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갔어요. 클래스 아이템으로 걸었으니까 이미지 4개 중에 어디에 마우스가 들어가건 다 여기가 동작하겠죠. 자, 마우스가 들어가면 이벤트가 발생한 스스로를 뽑아내요. 커런트의 src 속성을 뽑아요. src 속성을 tmp라는 명수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속성의 오버값도 뽑아요. 얘도 뽑아서 여기다 뽑아요. 했죠? 그 다음에 이 src 속성 값을 데이터 오버에다 넣고 오버에서 뽑은 값을 이미지 src에 넣고. 자, 따라가 봅시다. 얘를 뽑아서 src에 넣어주고 이걸 뽑아서 데이터 오버에다 넣어주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바꿨죠? 그 다음에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똑같은 처리를 또 하니까 위에 코드랑 아래 코드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위아래 코드가. 자, 이벤트 처리 방법의 또 하나의 기법입니다. 이벤트가 여러 개가 다양한 종류가 발생을 해도 다 똑같은 동작을 수행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벤트 이름을 공백으로 구별하세요. 그러면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도 이거 하고 마우스가 빠져나왔을 때도 이걸 합니다. 롤러버는 결국은 코드만 잘 짜면은 함수 하나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미지 태그를 넣어갖고 이미지의 src 속성을 제어하는 거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했잖아요. 이건 이제 표준 예제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이 이미지를 ing 태그로 안 넣고요. 얘한테 백그라운드로 걸어요. 그럼 호버, CSS로 호버가 발생했을 때 백그라운드 바꾸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뉴 아이템한테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여기다가 URL 한 다음에 A라는 그 이미지를 넣어라. 그러면은 여기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여기 백그라운드가 A로 걸리겠죠. 그 다음에 점 메뉴 아이템한테 호버가 걸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B로 넣어라 라고 하면은 CSS만으로 이미지가 들어간 백그라운드는 바꿀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로 넣으면 또 좋은 점, 여기에다가 글자를 넣는다. 글자는 텍스트 인덴트로 던진다. 일석이조죠. 시메틱까지 고려할 수 있으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퍼블리싱 입장에서 자바스크립트는요 CSS가 9R이에요. 90% 이상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퍼블리싱 입장에선 그래요. 프론트 개발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로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 AJAX라고 하는 백엔드와의 데이터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 퍼블리싱으로서의 코드는 사실 CSS가 다 먹고 들어가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는 꽤 많은 효과들을 CSS만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구성하기 전에 이거를 CSS만으로 어떻게 비슷하게 효과를 낼 수 없을까를 먼저 연구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더 중요해요.
자, 뭐 그래도 이제 롤오버라는 특성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이제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일단은 소개를 했고요. 자, 다음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해야 되는 코드예요. (1초마다) 그림이 바뀝니다. 슬라이딩 쇼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바뀌면서 클릭할 때마다 들어가는 사이트도 바뀌어요. 좀 전에 이거 찾을 수 없으면 제 옛날 홈페이지인데 닫았어요, 지금. 그래서 안 뜬 거고. 네, 클릭할 때마다 달라지죠. 자, 배너라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배열의 원소는 제이슨이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입니다. 자, 각각의 항목에는 화면에 보여질 배너 이미지의 경로와 클릭했을 때 이동할 웹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 전에 그 기본 기능 할 때 랜덤 값 만드는 함수 했었죠. 그걸 복사해 봤어요. 그러면은 0부터 자, 배너의 랭스 길이 4개죠. 빼기 1. 그러면 0부터 배너의 랭스 빼기 1 하면 3이니까 0부터 3 사이의 랜덤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랜덤 값을 아무리 뽑아봐야 0부터 3 사이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 함수를 만들어요. 랜덤 0부터 길이 빼기 1. 0부터 3 사이의 랜덤 값이죠. 자, 그 랜덤 값을 이 배너에서 인덱스로 써요. 만약에 랜덤이 2가 나왔다. 그럼 얘를 취하겠죠. 자, 그렇게 얻은 값을요. id 배너 링크의 href 속성, 배너 img에 지금 src 없죠? 배너 링크의 href 속성에다가 랜덤 값 하나 뽑은 게 이거예요. 여기에 이걸 이제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와서 이거의 URL 값을 링크에다가 href로 넣어줘요. 자, 가져온 거에 img 값을 이미지 태그에 src 속성에 넣어줘요. 그럼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 중에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태그에다 적용하는 게 돼요. 달러 펑션은 이제 없어도 된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함수들을 킵해 놓으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얘네들을 쭉 실행하다가 일단 이거 한번 호출. 페이지 열리자마자 일단 이미지 세팅할 거고요. set 인터벌. 지정된 시간마다 한 번씩 얘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1초마다 한 번씩 얘를 다시 호출하니까 랜덤 값 그때마다 뽑아서 이미지를 바꾸겠죠. 여기에 이제 그 옆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적용이 되는데,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 포지션 속성하고 오버플로우 히든하고 주면서 포지션 값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또 이제 엄청나게 CSS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실 그 정도까지 슬라이딩은 직접 안 만들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합시다. 하나 더 봐도 되겠죠? 음, 자, 요소의 숨김 표시 처리인데요. 어떤 대상을 이렇게 딱 가져오면은 얘한테 show hide 토글, fade in, fade out, fade 토글,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토글, 이런 6개의 함수가 얘한테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시간, 두 번째 파라미터는
동작이 끝난 후에 적용될 콜백 함수인데 두 번째 파라미터 함수는 거의 안 쓰고요.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자, 버튼을 9개를 놨어요. 각각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지금 요 버튼들의 ID 값이에요. 요 버튼들의 ID 값을 걸어서 클릭했을 때 샵 박스 얘를 hide, show, toggle, fade out, fade in, fade toggle, slide up, slide down, slide toggle이에요. 숨겼다, 보였다, 토글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fade out. 왜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점점 흐려지면서 이렇게 영상 꺼질 거 있잖아요. 그걸 fade out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흐릿한 거에서 점점 이제 진해지면서 영상 시작되는 걸 fade in이라 그러고요. 자, 메뉴 같은 거 놓을 때 마우스 올리면 내려와요, 올라가요? 보통 내려오죠? 보통 내려오면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사라지죠. 슬라이드 업은 올라가면서 사라지는 거고 슬라이드 다운은 내려오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슬라이드 도구는 왔다 갔다. 이건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하이드, 쇼, 하이드, 쇼. 토글은 누르면은 지 혼자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페이드 토글은 지 혼자 알아서 반복.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걸 거예요.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토글. 자, 그럼 다시 가봅시다. 아까 했었던 롤오버. 대부분 여기서 슬라이드 마우스 엔터 들어가면은 슬라이드 다운. 마우스가 들어가면 뭔가 삐져나오게끔 해야겠죠? 마우스가 빠져나오면 슬라이드 업을 걸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는 슬라이드 토글이면 만사 해결이겠죠. 관련된 얘기는 이따 따로 나올 거예요. 오늘 나올지 다음 시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3, 4, 5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당 10분씩 10분 쉬었다가 하면은 9시에 딱 만나면 되겠네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 자, 6번 예제입니다. 화면 HTML을 이렇게 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검은색 div를 포지션을 띄워서 화면 전체를 덮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하나 있긴 한데 src 속성은 없어요. 이미지가 여기 지금 하나 들어있죠? 가운데 보이죠? 이미지의 src 속성은 이 작은 거를 클릭했을 때 넣어줄 거예요. 일단은 뭐 이미지 목록은 이렇게 쭉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img 태그에다가 이미지를 조그만 걸 걸었어요. 보시면은 목록용으로 이렇게 조그만 이미지를 따로 하나씩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보여줄 원본 사이즈 이미지가 따로 있어요. 자, 갤러리 자체를 저렇게 꾸미는 거는 뭐 사실 뭐 큰일은 아니에요. 뭐 여백 다 없애고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주고 리스트 스타일 논. 목록 정의 태그에 넓이 정하고 가운데 놓고 테두리.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면서 줄바꿈 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은 넓이 25%씩 잡고 플렉스를 걸면은 부모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가 유동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곧 죽어도 너네 스스로의 사이즈를 지켜라 라고 해서 배치했고요. 링크는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마진 줘서 가운데 사이에 여백 좀 줬고
그 안에 이미지는 가득 채우고. 갤러리 자체는 뭐 특별히 뭐 대단한 CSS는 아니에요. 그리고 갤러리를 배치하는 것 자체는 지금 뭐 이 예제에서 크게 영향은 없는데, 문제는 얘네예요. 자, 오버레이어. 포지션 픽시드. 스크롤 안 되죠? 왼쪽하고 상단 0,0이니까 화면 제일 구석탱이에 가서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가로 100%, 세로 100%니까 화면을 가득 채웠고요. 그리고 배경 색깔을 까만색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화면을 다 이렇게 덮어버려요. 까맣게. 이 상태에서 투명도를 0.6%, 0.6 정도 주고요. 그리고 숨겨놨어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보여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까만색 막이 뜨면 그 화면 가운데쯤에 이미지를 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버레이어. 자, 얘한테 일단 위드스를 제가 임의로 막 줄게요. 자, 임의로 막 줬습니다. 자, 일단 포지션 픽시드 레프트 50%, 탑 50%면은 왼쪽에서 화면 중앙 50%, 그리고 위에서 화면의 절반 50%. 그럼 이게 교차하는 곳이 화면 중앙이에요. 그쵸? 거기에 포지션으로 옮겼으니까 박스의 왼쪽 상단이 이렇게 맞춰져요. 자, 박스를 좀 봐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색으로 걸게요. 자, 그러면 화면 중점으로부터 왼쪽 상단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서 트랜스폼, 요소 변형이죠? 트랜슬레이트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면은 자기 사이즈 기준으로 반만큼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너무 갔으니까 자기 넓이 절반만큼 왼쪽으로 당기고 자기 높이 절반만큼 위쪽으로 당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운데로 와요. 이거는 사이즈가 얼마가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얼마가 되건 알아서 자기 사이즈의 절반만큼 갑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안 준 이유는 여기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으면은 이미지에 따라서 요 이미지에 따라서 사이즈가 잡힐 거기 때문에 그래요. 포지션 속성을 주면 포지션이요. 자, 포지션이 일단 없다고 칩시다. 포지션이 없으면 박스가 가로축으로 이렇게 가득 차요. 세로는 높이만큼 주고. 근데 포지션이 부여되면 얘네가 사이즈가 그냥 다 찌그러들어요. 내용만큼만.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미지만 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트랜슬레이트를 주면은 이미지 크기 절반만큼 가운데로 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잡아놓고 디스플레이 논을 걸었어요. 일단 화면을 숨긴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막이 쳐져 있는데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서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클릭 이벤트를 걸었어요. 아이템 안에 A한테. 링크에 클릭 이벤트 걸 때 꼭 주의하실게요.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무조건 첫 줄에다 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얘를 아이템 안에 있는 A를 클릭하면은 요게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A 태그 자체의 원래 기능은 뭐예요?
A 태그를 클릭하면은 href가 가리키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클릭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동작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동작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틈도 없이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기 주소 보시면은 끝에 이미지 파일로 넘어갔어요. 2.프리벤트 디폴트는요, 얘가 해야 되는 원래 동작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링크의 href를 못 움직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아까 숨겨놨었던 이 그레이 백그라운드와 프론트를 페이드 인으로 표시해 주고요. 그럼 스르륵 하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했다고 치자고요. 스스로의 href 속성 값을 변수에 담아요. 그러면 이 값을 가져오는 거죠. 자, 이 값을 이제 가져옵니다. 아까 프론트 영역에 src 속성이 없는 빈 이미지가 있었죠? 걔한테 이 가져온 값을 src 속성으로 넣어줘요. 그럼 결국은 이 링크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링크가 갖는 href 속성 값을 얘한테 넣어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죠. 페이드 인으로. 그럼 얘네가 스르륵 나오면서 그림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배경, 백그라운드를 클릭했을 때 스스로를 얘를 클릭한 거니까 스스로를 페이드 아웃, 숨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프론트도 숨깁니다. 그러면 이제 클릭했을 때 이게 스르륵 열리고 마는 거. 이거 새로 고치만 했다. 클릭했을 때 이게 스르륵 열리는 거죠. 이런 기능을 보통 라이트 박스라고 해요. 자, 다음 예제입니다. 클릭했을 때 이렇게 스르륵 열리는 거를 보통 아코디언 아니면은 컬랩시블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코디언이란 말로 더 많이 들어가요. 아코디언, 악기 있잖아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뭐 크게 대단한 기능은 없고요. 이렇게 그냥 박스들을 쭈르륵 나열해서 짰어요. 이거는 스타일보다 HTML 태그가 더 중요해요. 화면이 좁다. 자, H2 태그로 제목 영역을 잡았습니다. 여기 제목이죠. 그리고 얘는 클릭해야 되니까 href로 걸었어요. href로 건 이유는 클릭 이벤트는 아무 HTML 태그에나 줘도 돼요. 근데 A 태그에 준 이유는 그래야 클릭했을 때 손가락이 바뀌니까요. 마우스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밑에 영역을 열어줄 거예요. 자기가 열고자 하는 대상의 선택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를 클릭했을 때 아까처럼 href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이거를 달러 함수한테 주면은 얘를 챙길 수 있게 되겠죠. 여기. 그럼 얘를 이제 슬라이드 다운으로 내려버리면 열리겠죠. 자, 일단 이렇게 구성하고요. 열었다 닫았다 표시할 것 얘네 세 개를 디스플레이 눈으로 숨겨버려요. 다.
자, 디스플레이 논으로 숨겨버려요. 그러면 다 숨었죠. 링크를 클릭하면 일단은 이동 못하게 막아버려요. A 태그 클릭했을 때 이건 무조건 첫 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클릭한 자신의 href 속성 값을 가져와요. 그럼 얘가 샵 컨텐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져온 값을 달러 함수한테 줘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하는 게 달러 한 다음에 샵 컨텐트 3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어하고 싶은 거를 jQuery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선택자를 링크에다 건 거예요. 이게 꼭 페이지 주소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링크를 클릭하는지에 따라서 제어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얘를 슬라이드 토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열려 있으면서 제목삼을 또 클릭하면 다른 애가 닫혀요. 보통 이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목이를 클릭할 건데 제목이를 클릭하는 와중에 이용자가 이걸 막 열었다 닫았다 해서 어떤 게 현재 열려 있는지 사실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사용자가 1을 클릭할 때 3이 열려 있을 수도 있고 2가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에요? 점 컨텐트. 점 컨텐트는 클래스죠, 지금. 내용 영역 전체입니다. 그렇죠? 내용 영역 전체를 슬라이드 업이라고 하면은 내용 영역 전체를 다 닫아요. 근데 그 중에 조금 전에 연 거는 빼고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not target. 얘네들 중에 요것만 빼고 올려라. 자, 이 not 함수에 대해서 교환 마지막 부분 좀 볼게요. 자, 여기 뭐 not이 있는데요. 복수 요소를 지정하고 있는 jQuery 객체 중에서 특정 요소를 제외한 항목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btn이라고 하면은 전체죠. 이게 클래스가 만약에 5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current 타겟은 내가 이 5개 중에 내가 클릭한 하나죠. .btn에서 not 이 .current 타겟. 내가 클릭한 거를 뺀 나머지예요. 근데 이 not에 들어가는 표현식이 되게 다채로워요. 말이 다채롭지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먹어요. .btn 중에 요 객체만 빼고 처리합니다. .btn 중에 .btn이 갖고 있는 것 중에 nthchild 3 세 번째 거 빼고 들어간다. .btn 중에 .btn의 EQE 이 EQ라고 하는 게 jQuery 전용 표기법인데 nthchild랑 기능이 똑같아요. nthchild는 근데 1부터 카운트하죠. EQ는 0부터 카운트해요. 근데 결과는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통일해서 쓰시는 걸 권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SS랑 통일성을 위해서 EQ는 이때는 잘 안 쓰죠. 나중에 이제 EQ를 써야 될 때가 오긴 하는데 일단은 EQ랑 nthchild는 차이가 없다. 다만 시작 위치가 다르다. 자, not 안에 이렇게 jQuery 객체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선택자만 넣어도 돼요. 얘만 빼고 이 선택자를 충족하는 애만 빼고 .btn에서 이 선택자를 충족하는 애만 빼고 그러니까 표현식이 되게 다양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얘네들 중에 요것만 빼고 그럼 우리 코드에서는 전체 컨텐트 중에 이게 지금 이번에 열린 거죠.
2번에 열린 것만 빼고 다 닫아라가 되는 거죠. 자, 오늘 한 내용은요. 그 HTML이나 CSS를 제어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콕 찍은 거예요. 그리고 스르륵 열렸다 닫혔다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응용하면 메뉴 같은 거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안 돼요. 다음 시간까지 수업을 들어야 돼요. 실제로 다음 시간 예제 중에 이제 이게 나와요. 이게 아마 요것만 들어가면 수현님 같은 경우는 이것만 넣으면 거의 끝나죠? 슬라이드하고. 얘네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이 중에 내가 제어할 거 하나를 꼭 집어서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HTML 태그를 하나 지정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이 태그 구조를 타고 다닐 거예요. 상위, 또 상위, 혹은 다음 거, 전 거. 이런 식으로 HTML 태그의 구조를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상을 마음껏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HTML 태그 제어하는 거를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jQuery 플러그인이라는 주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플러그인이라는 주제까지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 1교시 정도까지 해서 진도가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 마무리하시기 위한 그 작업 과정을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이제 GitHub이라는 것도 얘기 한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진도가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 페이지 작업 하고 계신 분들도 하고 계시죠? 몇몇 분들 그 저한테 그림 그려서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더라고요. 지금 완성하신 분 한 분 나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후 작업 진행 사항을 얘기를 안 해주셔갖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데 조금만 짬 내서 각자 공부한 내용들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근데 jQuery보다도 CSS가 더 먼저예요. CSS 적용하는 거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넣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주석이 달려서 그렇지 스크립트 코드만 넣고 보면은 별로 양이 안 많아요. CSS가 더 많지. 그러니까 퍼블리싱 단계에서의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숟가락 하나 얹는 느낌이에요. 일단은 CSS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진행하시던 작업들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예제 2개. 예제가 덩어리가 좀 크니까 요거 하나당 전 15분씩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 마무리 하시고 완성되시면은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화 이제 끌게요.